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친족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 부산교도소에 24년째 수감 중인데요. 교도소 내에서는 한 번도 말썽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1급 모범수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찾아와 DNA 분석 결과를 내밀었을 때에도 용의자는 별 반응 없이 담담했다고 합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의자 이 씨가 수감돼 있는 부산 교도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자기네 수감자로 밝혀지면서 교도소 측은 적잖이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 측에서 특징했지만 우리는 아직 통보받은 게 아무것도 언론에서 먼저 나가 이러니까 사실 우리 기관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 씨는 이곳에서 1급 모범수로 분류돼 있습니다. 24년간 한 번도 규율을 어긴 적 없이 꾸준히 작업장에 나와 일했고 가구 제작 기능사 자격증까지 따며 조용히 생활했다는 게 교도소 측의 설명입니다. 소란을 피운다든지 아니면은 규율에 위반되는 부정 물품을 소지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위반되는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수감 생활이 가석방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법률상 20년 이상 복역하고 재범 우려가 적은 무기 수용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씨의 가석방 가능성이 관심을 모으자 교도소 측은 가석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수는 20년 이상만 되면은 요건은 되는데 25년 정도 가지고는 아직 저희들이 심사 대상으로 상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이 찾아왔을 때도 담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소 관계자는 경찰이 DNA 분석 결과를 갖고 와서 범행을 추궁했을 당시 이 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교도소는 오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이 씨를 독방으로 옮겼는데 이때도 별 소동 없이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부산 지역에는 안타깝게도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이 27건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건이 해결될 뻔했지만 최근 2심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부전동의 한 모텔 40대 여주인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근 CCTV에 용의자 모습이 찍혔지만 신원 파악이 안 돼 범인을 검거 못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엔 대교동의 한 여관에서 30대 여성이 역시 흉기에 찔려 숨졌고 용의자는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은 모두 27건. 부산경찰청의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뒤 괴법동 태양다방 살인 사건 용의자가 15년 만에 밝혀지는 듯 했지만 재판 과정에선 무죄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1, 2심에선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살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부산 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최근 파기 환송심에선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경찰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는 별개로 다른 미제 사건들을 계속 추적해 용의자를 끝까지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거 분석 기법은 나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발전하는 것을 동향을 주시하면서 실효가 남아있는 한 계속적으로 재감정을 의뢰하고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확인을 계기로 경찰이 해결 의지를 한층 높이고 있어 미제 사건들의 진실이 앞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100년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부산역 광장이 청년 창업 공간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늘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과거보다 광장 면적은 줄어든 대신 시민 접근성은 대폭 개선됐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역 광장에 대형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79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에 붙여진 이름은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입니다. 유라시아 철도의 기점인 부산역의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머지않은 미래 유라시아 철도 시대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을 위해 청년 창업과 협업 공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창업자와 투자자를 연결해 이 일대를 창업 특화 구역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이 개관을 함으로써 근대 100년의 역사를 함께한 부산역 1호는 이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국제 관문으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유라시아 플랫폼은 기존의 부산역과 광장 사이를 연결하는 완충지대의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부산을 상징하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는데 개장을 기념해 부산의 대표적인 건축문화 축제인 부산건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난 100여 년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때론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던 부산역 광장이 창업 공간으로 변신하면서 부산의 역사적 상징물이 또 하나 사라졌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대기업과 지역의 중소상인이 상생하고 또 도시 재생에까지 도움을 주는 사업. 거창해 보이죠? 우리가 흔히 먹는 라면으로 이 모든 걸 해내겠다는 실험이 부산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용두산공원 면세점, 고가의 수입 화장품 코너를 지난 한켠에 부산 중소 청년 기업들의 공동 브랜드, 부산 스타 브랜드가 입점해 있습니다. 식품류부터 부산의 시어인 고등어 캐릭터 인형, 의류, 패션 소품까지 제품군도 다양합니다. 부산의 소상공인, 청년 기업 100여 곳이 2년 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뭉친 부산 스타 브랜드가 이번에는 라면으로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상품 기획과 패키지 등 디자인, 마케팅, 유통 등 모든 과정을 회원사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미역에서부터 원재료를 우리 100개 기업에서 전부 창출해서 디자인부터 마케팅, 브랜드까지 모든 게 멀티 플랫폼입니다. 다만 라면 생산은 중견 식품기업 오뚜기가 맡았습니다. 생산 원가만 오뚜기에 지급하는 식품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의 상생 모델을 만든 겁니다. 스타 브랜드 측은 부산 라면 판매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는 이웃 돕기와 도시 재생 사업에 기부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수익 이전에 지역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했다는 거죠. 저희 너무 고맙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많은 분야도 있지만 재생 사업에 이제 투여하겠다라고 하는. 부산 라면은 다음 달 초 시내 면세점과 마을 기업, 지역 마트 등을 통해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지원된 부산시 저소득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한국노총에서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장학금은 수혜 대상 선정 기준도, 결정권도 모두 한노총 부산본부에 맡겨졌습니다. 저소득 노동자 장학금이 아니라 사실상 한노총을 위한 장학금이었던 건데요. 부산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부산시의 저소득 노동자 자녀 장학금 수혜자의 90% 정도가 한국노총 소속입니다. 부산 지역의 전체 노동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장학금의 취지가 무색해진 겁니다. 장학금 수혜자 선정 기준도 모호합니다. 저소득층 노동자가 대상이라면서 정부에서 정한 소득 기준이 아니라 한국노총 자신들의 표준 생계비를 기준으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소득층의 정부 기준은 184만 원, 이에 비해 한노총 기준은 400만 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 장학금을 누구에게 줄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장학이사회도 부산시나 외부 인사 없이 전원 한국노총 관계자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여기 장학이사회 같은 데 참석을 하시나요? 이 선발 과정에 어떤 개입이나 이런 걸 하시는지. 노총에서 이사회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소득 노동자 자녀 장학금이 아니라 사실상 한국노총 장학금인 셈입니다. 부산시는 이런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관리 감독에 손을 놓은 채 사실상 묵인해온 부산시.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장학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발생해 오는 22일 일요일 부산 앞바다를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역에서 열대 저압부가 17호 태풍으로 발달했고 오는 22일 저녁쯤 부산 앞바다를 지나갈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남해안에 3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고 초속 30m가 넘는 강풍도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농가 18곳에서 기르는 돼지 6천여 마리를 매일 예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육돼지에게 사료 대신 남은 음식물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축산농가에서의 각종 행사나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오늘 기장군에 있는 한 양돈 농가를 방문해 방역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가 커피 전문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인 남성에 대해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부산지방 서부지원에서 열린 20살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가 불특정인에 대한 살해 의도로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밤 사상구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공부를 하던 20살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강서경찰서는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익사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강서체육공원 관리장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강서체육공원 수영장에서 56살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지만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즉시 구조 활동에 나서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 박경철 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부임했습니다. 박 청장은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립해양조사원장, 해운물류국장, 수산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는 최완현 신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최 원장은 30회 기술고등고시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과 수산정책실장을 역임한 수산행정 최고 전문가로 꼽힙니다.